65세부터 시작된 사랑, 70세 남편의 고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찾아온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에 처음 만나 70세가 된 지금 서로에게 고백하는 두 사람입니다. 박정수 씨는 65세가 되던 해 봄날,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이별은 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매일 아침 혼자 맞이하는 식탁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정수 씨는 점점 더 외로움에 잠겨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컴퓨터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일할 때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들과 영상통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여인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은은한 회색빛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왠지 모르게 그녀 옆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이미 다른 분이 앉아 있어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우스를 다루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작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여인이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수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자들하고 영상통화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벌써 3번째 수업이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이었고 정수 씨와 같은 나이인 65세였습니다. 영희 씨 역시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컴퓨터가 무서웠어요. 뭔가 잘못 누르면 고장 날 것 같고 그랬죠. 영희 씨의 말에 정수 씨는 크게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배우자를 잃은 후의 외로움까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컴퓨터 수업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영희 씨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침 일찍 영희 씨를 데리러 갔습니다. 영희 씨는 연한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가을 햇살에 그녀의 얼굴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 씨는 젊은 시절 등산을 좋아했던 이야기를, 영희 씨는 남편과 함께 여행 다녔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길이 조금 가파른 곳에서는 정수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영희 씨를 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정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정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아내 외에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나이에 말입니다.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영희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먹어보네요. 별것 아니에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 좀 많이 싸왔어요. 영희 씨의 수줍은 미소에 정수 씨는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희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정수 씨는 깜짝 놀라 영희 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영희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정수 씨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며칠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정수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영희 씨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점심에는 과일을 가져갔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제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심장이 좋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아파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의 건강을 걱정하며 함께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때로는 영희 씨가 정수 씨를 위해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고 정수 씨는 영희 씨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다니세요?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없으시네요. 정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다. 영희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정수 씨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내 가정이나 잘 돌봐라.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 씨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는 영희 씨에게 아들과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그만 만날까요? 네?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 아마 같은 반응일 거예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감정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도 자식들 마음이.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포기해야 합니까? 정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수 씨와의 만남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외로웠던 노년의 삶에 찾아온 따뜻한 빛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결국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부모님 몰래 연애하던 때처럼 조심스러웠지만 그것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수 씨는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영희 씨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목걸이였는데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받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영희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정수 씨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거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에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희 씨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야. 정수 씨라고 하시는 분이야. 딸의 표정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해요. 딸은 영희 씨를 옆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짓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해야 하니? 엄마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모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딸은 화를 내며 돌아갔고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를 위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손자들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정수 씨와의 관계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까지 우리가 만나야 할까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10년, 20년. 그 시간마저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고, 영희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들과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가 건강검진을 받던 중 전립선에 이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정수 씨는 막막했습니다. 정수 씨는 한동안 영희 씨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영희 씨도 심장이 좋지 않은데 자신의 병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 사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죠?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해드릴게요. 영희 씨의 따뜻한 말에 정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영희 씨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정수 씨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영희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밤새 정수 씨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 기간 동안 영희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고 심심하지 않도록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영희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영희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영희 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퇴원 후 정수 씨는 영희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가 좋아하는 공원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벤치에 앉아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우리 이제 그만 숨어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수 씨, 저는 영희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젊은 사람들처럼 오래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수 씨는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먼저 자식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과 영희 씨의 딸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정수 씨의 아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의 딸도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엄마가 외롭지 않게 잘 돌봐주세요. 딸이 정수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노인정에서 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은 번갈아 가며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 씨가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다녀보는 거예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들을 표시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 기슭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회를 먹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왔었어요. 영희 씨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어서 배를 타고 왔죠. 그러게요.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현재의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결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자신들도 외로움을 알기에 더욱 정성껏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정수 씨가 급히 119에 신고하고 영희 씨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했고 두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 확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구청에 건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수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손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영희 씨의 손자들은 정수 씨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정수 씨의 손자들도 영희 씨를 좋아했습니다. 70세 생일날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난 후 정수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70세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남겨진 저에게 더 이상의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조용히 정수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만나고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5세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도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영희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수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과 보낸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술하면 나을 거예요. 정수 씨는 영희 씨를 격려했지만 내심 두려웠습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을 또다시 잃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수술날,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정수 씨의 자식들과 영희 씨의 자식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긴 수술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이겨내실 겁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 씨가 회복하는 동안 정수 씨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수술했을 때 영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수 씨가 영희 씨를 돌봤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의식을 되찾은 영희 씨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일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복 후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사했고, 저녁에 잠들 때는 내일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컴퓨터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강사가 바뀌었고, 수강생들도 새로운 얼굴들이었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특별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영희 씨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때 영희 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두 사람은 젊은 수강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것이고, 그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자서전을 써볼까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좋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수 씨가 젊은 시절 음악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수 씨는 영희 씨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취미 생활을 해볼까요? 영희 씨의 제안에 정수 씨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 감상회에도 가고 미술관도 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늦게나마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은 손자들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정수 씨의 손자와 영희 씨의 손자들이 함께 모래성을 쌓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라솔 아래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놀이 하세요. 손자들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정수 씨가 고기를 굽고 영희 씨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도왔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 만났단다.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못해서 할머니가 도와줬어. 와,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컴퓨터를 잘해요. 그럼 할머니는 똑똑하시거든. 정수 씨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두 사람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자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65세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두들 감동적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컴퓨터 교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최근에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두 사람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실린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던 중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편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5년 전 처음 함께 갔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더 조심해야 했지만 천천히 걸으며 경치를 즐겼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처음 손을 잡았죠. 영희 씨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저도 그랬어요. 소녀처럼 설렜어요.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 씨가 영희 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럼요.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100살까지는 어렵겠지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함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젊은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수 씨와 영희 씨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어요. 영희 씨의 조언에 젊은 커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기에 특별했습니다. 정수 씨,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요? 그냥 모든 게요. 함께 있어줘서, 사랑해줘서.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영희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외로움에 시들어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의 70세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을 정리하던 중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요? 좋아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해외여행은 어때요? 우리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들 중에 한 곳을 가는 거예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책자를 보며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일본 교토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두 사람의 취향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옷을 사고, 일본어 회화책도 샀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귀엽다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혼여행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매일이 신혼이란다. 정수 씨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출발 전날, 영희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수 씨, 사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영희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수 씨가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 정수 씨는 감동하여 영희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정수 씨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기부 증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영희 씨 이름으로도 함께요.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자녀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녀들의 배웅을 받으며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수 씨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영희 씨가 손을 잡아주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교토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전통 료칸의 숙소를 정했습니다. 다다미 방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녁에는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며 일본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오니 정말 좋네요. 영희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많은 곳을 함께 가봐요.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기요미즈데라를 방문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교토의 전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정수 씨, 여기서 소원을 빌어요. 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절을 나오는 길에 오미쿠즈를 뽑았습니다. 정수 씨는 대길, 영희 씨는 중길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운세를 읽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죠.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걸었습니다. 하늘 높이 뻗은 대나무들 사이로 걸으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수 씨, 이번 여행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영희 씨와 함께여서 더욱 특별했어요. 두 사람은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70세와 70세, 두 노인의 얼굴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사진첩을 만들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젊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가 영희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매주 한 번씩 데이트하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데이트?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연인이잖아요. 영희 씨는 정수 씨의 말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을 데이트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온 적은 있었지만, 둘이서만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며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이 나이에 놀이공원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죠. 정수 씨의 당당한 모습에 영희 씨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솜사탕도 먹고 풍선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마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요.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작년처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서 홈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도 포장했습니다. 정수 씨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기로 도전했고 영희 씨는 그를 도왔습니다. 정수 씨, 밀가루가 얼굴에 묻었어요. 영희 씨가 웃으며 정수 씨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즐겁게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수 씨의 자녀들과 영희 씨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케이크예요? 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만들 수 있었단다. 정수 씨의 대답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담긴 케이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일본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정수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영희 씨의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 씨, 올 한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년에는 더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해돋이를 보러 동해로 갔습니다. 새벽 추위에 떨면서도 두 사람은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두 사람의 소원은 같았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올해는 뭘 해볼까요? 글쎄요, 뭐든 영희 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그럼 새로운 취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둘이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찍기, 요리 배우기, 춤 배우기 등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에 두 사람은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교 댄스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강사는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는다며 칭찬했습니다.
오랜 부부는 역시 다르네요. 서로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요. 강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춤을 배운 지 몇 달 후 댄스 학원에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을 초대했고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습니다. 무대에 선 두 사람은 긴장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왈츠 선율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두 사람의 모습에 관객들은 감동했습니다. 브라보! 공연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멋있다며 환호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그러게요. 이 나이에 무대에 설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두 사람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땅을 빌려 채소를 심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심으며 두 사람은 흙을 만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수 씨, 우리가 키운 채소로 요리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최고죠. 내일 아침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던 중 영희 씨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정수 씨는 급히 영희 씨를 부축해 그늘에 앉혔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요. 아마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수 씨는 물을 가져다 주며 영희 씨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잠시 쉬니 괜찮아졌지만 정수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요. 정기검진도 할 때가 됐잖아요. 영희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수 씨의 고집에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영희 씨는 빈혈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의 건강을 위해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건강한 음식도 만들어드릴게요. 정수 씨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돌보는 게 부부죠.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의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받은 이웃들은 고마워하며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정수 씨, 영희 씨 부부는 정말 모범이에요. 이렇게 사이좋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와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며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라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영희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의 요리 솜씨가 좋아서 그래요. 정수 씨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 씨,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별을 찾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 씨는 영희 씨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희 씨가 좋아하는 꽃인 장미를 가득 사서 집안을 장식했습니다. 영희 씨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 씨, 이게 다 뭐예요?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5년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영희 씨는 정수 씨가 그런 날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날까지 기억하세요? 영희 씨와 관련된 모든 날이 제게는 특별하니까요. 정수 씨의 로맨틱한 모습에 영희 씨는 소녀처럼 수줍어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지난 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정수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희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희 씨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또 다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함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돌보면서.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부부세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여요. 네, 5년 전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정수 씨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머, 그 나이에 새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희 씨의 말에 할머니가 부러운 듯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두 분을 보니 희망이 생기네요. 두 사람은 할머니를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강연 같은 거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외로운 노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강연은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고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65세에 만나 사랑에 빠진 노부부입니다. 정수 씨의 첫마디에 청중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두 사람은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청중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때로는 지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고민 끝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부터 데이트하는 모습, 봉사활동, 가족들과의 시간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터뷰에서 PD가 물었습니다. 두 분께 서로는 어떤 존재인가요? 정수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영희 씨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제게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작진들도 감동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적이었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5년 만에 동창회에 나가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혼자 사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은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서전을 쓴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문 작가와 함께 더 완성도 있는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 작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더욱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에피소드들도 떠올랐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65세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팬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기념회에서 정수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희 씨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언제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랑은 찾아옵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책 출간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늘어났고 인터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우선시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제주도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느긋하게 일주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지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은퇴한 노부부 같아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 노부부 맞잖아요. 정수 씨의 대답에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을 걸으며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씨,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좋아요. 30년 더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정수 씨처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 씨는 영희 씨를 떠올렸습니다. 영희 씨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그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희 씨도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손자들이 방학을 맞아 놀러 왔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사이가 좋으세요. 큰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한단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두 사람은 흐뭇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손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영희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5년이 10년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충실하게 살았다는 뜻이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여름밤의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손자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자들이 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손자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멋져요.
손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도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싸운 적 없어요?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는 있지만 크게 싸운 적은 없단다. 왜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영희 씨의 설명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배달날, 두 사람은 직접 도시락을 들고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두 분이 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혼자였을 때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정수 씨의 말에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시락 사업은 점점 커졌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사업을 총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봉사활동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겸손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주변의 권유로 받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 부부는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두 분의 사랑과 봉사 정신은 모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상을 받은 후 정수 씨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두 분의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희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수 씨의 말에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연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고, 새해에는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이번엔 유럽에 가볼까요? 영희 씨의 제안에 정수 씨가 놀랐습니다. 유럽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베네치아의 곤돌라도 타보고. 영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수 씨는 그런 영희 씨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좋아요.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없으면 가봅시다. 두 사람은 여행 책자를 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년보다 가족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수 씨의 막내 손자가 결혼을 해서 새 식구가 생긴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새 손자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희 씨의 조언에 이어 정수 씨도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요. 젊은 부부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수 씨가 가족들 앞에서 발표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와 제가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자녀들의 걱정에 두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고 갈 거야.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닐 거야. 우리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죠. 영희 씨의 말에 자녀들도 결국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세요. 가족들의 응원에 두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71세, 영희 씨도 71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수 씨,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르죠. 하지만 영희 씨와 함께라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2월이 되자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파리의 공기를 마시자 두 사람은 설렜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노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가 정말 파리에 왔어요. 영희 씨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저녁에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 씨, 사랑해요. 정수 씨가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영희 씨는 놀랐지만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수 씨. 주변의 프랑스인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든 동양인 부부의 로맨틱한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베네치아였습니다. 물의 도시에서 곤돌라를 타는 것은 영희 씨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곤돌리에가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었고 두 사람은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영희 씨, 젊었을 때 이런 걸 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겠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지금이 더 특별해요. 영희 씨의 말에 정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여행이 더 의미 있고 감사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을 구경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을 보며 두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과 동시에 사랑의 영원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역사가 되겠죠?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자녀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의 걱정에 두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힘들었어. 오히려 젊어진 기분이야.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 가볼 거예요.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에 자녀들도 안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만들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젊은데도 유럽 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데. 젊은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하세요.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정수 씨의 조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오자 두 사람은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채소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가서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던 중 옆밭 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두 분 보면 부러워요. 저도 아내가 있었을 때는 함께 텃밭을 가꿨는데. 그의 쓸쓸한 표정에 정수 씨와 영희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도 혼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영희 씨가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정수 씨도 조언을 더했습니다. 그 후로 세 사람은 종종 텃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5월이 되자 정수 씨와 영희 씨의 결혼 6주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기념일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컴퓨터 교실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컴퓨터 교실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작은 파티가 준비되었습니다. 현재 수강생들과 과거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6년 전 이곳에서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러 왔다가 사랑을 찾았죠. 정수 씨의 인사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은 저희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희 씨의 말에 수강생들이 환호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교실에 남아 추억에 잠겼습니다. 정수 씨, 그때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니까요. 정수 씨의 로맨틱한 대답에 영희 씨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영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지만 강사의 친절한 지도와 서로의 격려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2달 후에는 25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가 해냈어요.
영희 씨가 물속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축하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젊으세요. 저희도 본받아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정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제안에 놀랐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랑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재단은 독거노인 지원과 노년 부부 상담을 주요 사업으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 감동적입니다. 한 후원자가 편지에 쓴 말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으로 황혼 로맨스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정수 씨의 말에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일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말에 몇몇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커플이 탄생했고 그들은 정수 씨와 영희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며 두 사람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정수 씨의 건강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것입니다.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일시적인 첨저혈압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정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요.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영희 씨 곁에 오래 있어야 하니까요. 정수 씨의 말에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서로를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영희 씨의 말에 정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를 선택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을 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고 태국의 사원들을 구경했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여행을 즐겼습니다. 정수 씨, 우리 여행을 참 많이 다니네요. 영희 씨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함께할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갈 수 있을 때 가야죠.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장관이었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정수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함께 해줘서, 사랑해줘서. 영희 씨는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수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외로움 속에서 시들어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연말 준비로 바빴습니다. 재단의 송년 행사도 준비해야 했고, 가족 모임도 계획해야 했습니다. 재단 송년 행사에는 한 해 동안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정수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뜻깊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행사 중에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황혼 로맨스 아카데미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이 무대에 올라와 감사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저희는 70살에 만나 올해 결혼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도 뿌듯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증손자까지 생겨서 4대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아장아장 걷는 증손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증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영희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마 멋진 증조부모를 두었다고 자랑스러워하겠죠. 정수 씨의 대답에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수 씨가 가족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영희와 제가 결혼 7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이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익